자연의 원초적인 세계를 그린 루소의 뱀을 부리는 주술사인데요. 이 그림은 우리나라에도 전시된 적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는데요. 여인이 피리를 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주변에 많은 뱀들이 여인의 주위로 몰려들고 있죠. 우거진 식물들과 이상한 새, 잔잔한 물결, 푸르스름한 공기까지 여인의 마법에 홀려 있는 듯해요. 풍부한 상상력으로 늦은 나이에 독학으로 그림을 익힌 루소의 그림은 매우 신비롭게 느껴지는데요. 이 그림은 마술적이고 이국적인 식물들도 자세히 보면 파리 식물원에서 볼 수 있는 고무나무나 산세베리아 같은 평범한 화초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것은 뚜렷한 윤곽선과 짙은 채색, 대담한 구도, 꼼꼼하게 묘사된 인물과 동식물의 환상적인 이야기로 그림을 그렸던 누수의 이야기였습니다. 정글을 그렸던 누수는 정말 정글을 가봤을까요? 한 번도 파리를 떠난 적이 없는 누수는 상상 속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다 알려져 있어요. 한 번도 정글을 가보지 않았던 누수는 정글 그림을 26편이나 그렸고 여기에 쓰여진 녹색은 50여 가지다 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 정글을 그림으로 그렸던 최초의 정글 화가 루소의 그림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 너무 난해하죠? 초현실 그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다 해요. 그랬더니 루소가 이야기하기를 이 그림은 초현실이 아니라 내가 꿈속에서 보았던 이 장면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네요. 이 그림을 보세요. 빨간 의자에 누워있는 여인이 하나 보이죠? 이 여인은 야드비가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루소가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주인공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 옆에를 돌아갔더니 오렌지 나무 위에 원숭이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 위에 또 새도 있어요. 이렇게 야생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또 이쪽으로 돌아가 볼까요? 돌아가 봤더니 아프리카 원주민이 춤을 추고 있는 여인이 하나 보일 거예요. 또 달도 보세요. 이 푸른색에 달을 그려 넣음으로 인해서 이 그림이 훨씬 더 활기차게 보이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알 수 있겠죠. 여기 보세요. 이 황금색은요, 뱀이에요. 뱀을 이렇게 주황색으로 써서 색의 조화를 정말 아름답게 표현한 이 뱀의 역할이 크지요. 또 그 옆에 보니 사자를 한 마리 그려 넣었어요. 이렇게 상상 속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루소의 꿈인데요. 이 그림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렸던 작품이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원시의 생명력과 밀림의 환상이 초현실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우러진 이 작품은 당시 비평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정글의 야생 동물과 울창한 수풀로 가득 찬 이국적인 화면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루소가 활동했던 파리에서는 누수를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루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관원으로 일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너무 아카데미풍한 그림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하급 관리였고 여행도 못하고 정글도 못 갔기 때문에 너무나 상상 속에 그려졌던 이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나 젊은 화가들에게서는 굉장한 찬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피카소나 칸딘스키, 아폴리네리 같은 사람들은 누수를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재밌는 일화를 하나 이야기해드리면, 어느 날 피카소가 화랑에 가서 캔버스를 사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루소가 그린 그림 이거 쓰레기야, 이거 너 갖다 쓸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피카소가 너무나 아름다운 이 그림을 보고 이 주인공이 누구냐, 나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만나서 루소에게 전시도 열어주고 또 굉장한 파티를 열어주고 해서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대요. 이렇게 루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지는 못했지만 젊은 후배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화가였습니다. 하급 관리였던 루소는 결국 42살이 되어서야 그림에 전념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49살에는 세권원을 그만두고 그림을 그렸고요. 54세에 되어서야 첫 전시회를 열었는데 이 바보 같은 루소는요, 주소를 거기에 기입하지 않아서 한 명도 전시를 보러 오지 않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는 루소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은 잠자는 집시의 여인입니다. 이 잠자는 집시의 여인은 제롬의 두 사람의 왕에서 영감을 받아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1897년 프랑스 낙선전에 출품했던 이야기이며 오늘날 근대의 대표적인 그림 중 하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섬세한 솜씨와 단순한 구성이 놀라운 작품이고요. 아름답고 기념비적인 모습의 집시가 조용히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사자가 그녀를 지키고 있으며 장면 전체가 섬뜩한 보름달빛에 잠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강렬하게 초현실적이며 몽환적인 그림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당시 루소는 고향에 가서 이 그림을 200프랑 또는 300프랑에 팔려고 노력을 했으나 결국 유치하다는 이유로 그림을 팔리지 않았는데요. 오늘날 이렇게 현대 미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이 단순한 그림, 이 그림은 많은 예술가들에게도 영감을 준 그림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루소는 화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자기 세계를 나름대로 표현한 화가는 오늘날 훌륭한 화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